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수도권은 비가 내려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은 저는 이 축축한 공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너무 건조해가지고 사실 뭐 정전기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게 좀 이렇게 습기가 있으니까 훨씬 저는 좀 좋더라고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이 축축한 습기와 관련된 소재가 오늘 영상의 주제예요. 바로 오늘 그린 수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뭐 풍력, 태양광, 수소로서 에너지원을 이제 찾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조짐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거의 매일이다시피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많은 그 대기업들이 수소 산업 생태계 쪽으로 지금 발빠르게 옮겨가고 있어요. 또 이제 뭐 같이 해외 기업하고 또 M&A를 맺거나 MOU를 맺어가지고 같이 뭘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수소 관련된 산업 쪽에 지금 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조짐이 막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블루 수소, 그린 수소 또는 뭐 블루 암모니아, 청정 수소 이런 이제 관련된 수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좀 흐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니까 이 석탄이나 석유 기반의 에너지원이 아닌 이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를 찾다 보니까 수소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요. 게다가 이제 뭐 최근에 또 유럽에서는 그 이제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천연가스를 이제 러시아가 좀 이렇게 한마디로 좀 가지고 놀았죠.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인 LNG의 이제 시장 왜곡을 가져오면서 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유럽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이 천연가스의 폭등을 지켜볼 수만은 없고, 그런다고 해서 화석연료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이나 풍력이나 태양광에는 수소 쪽으로, 뭐 지금은 이제 그 중간 단계로서 원자력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의 전환은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이제 그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저장할 수 있는 장치, 즉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술이 충분하게 발달이 돼 있어야 하는데 이게 미처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해도 그 전력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이제 생산한 그러한 전력을 이렇게 좀 통합을 해서 저장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솔루션을 이용을 해야만 이제 이러한 그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력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의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이 기술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우선시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수소 개발에 대한 투자가 지금 러쉬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각국이 지금 에너지 계획에 수소를 다 포함시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만 뭐 수소 산업 생태계 뭐 해가지고 지금 뭐 비전 뭐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각국이 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할 때 수소를 반드시 넣어서 지금 에너지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풍력이나 태양광과는 달리 수소는 저장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그 기술이 충분히 발전이 돼 있어야 여기에 이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거기서 이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같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수소는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저장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석탄 발전 공장 또는 뭐 석유 이제 정유 공장 이런 것들이 상당수를 수소 에너지를 전환시키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해요. 또는 수소 에너지를 운송하는데도 이러한 그 발전 공장들을 발전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또 커다란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포스코 같은 데서 지금 그 부생수소를 활용한 그 수소 저장 장치도 개발하고 있고, 부생수소라는 게 이제 어떤 그 정유를 하든 화학을 하든 철강을 생산할 때 나오는 그 부산물, 그 가스 부산물이거든요. 근데 이 부생수소를 활용해서 이제 뭐 이렇게 수소를 좀 저장시켜 가지고, 또는 그 수소를 가지고 이제 그게 분류수소가 되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뒤에 가서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소 에너지를 기존의 석탄, 석유 기반의 설비 시설로도 조금은 이걸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를 운송하는데도 그러한 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수소가 하나의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언제 나왔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걸 좀 짧게 설명하면은 19세기 말에 이 프랑스의 공상과학 소설가인 줄 베른이라는 사람, 혹시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중학교 때인가 읽었었던 것 같은데, 그 소설을 쓴 작가 줄 베른이 이 1874년도에 발표한 신비의 섬이라는 이 책자가 있다고 합니다. 미스테리어스 아일랜드. 그 제목이 미스테리어스 아일랜드라는 이제 제목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나는 언젠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하는 말이에요. 그 이제 신비의 섬의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언젠가 물이 연료로 쓰일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고 있네. 물의 구성 성분인 수소와 산소가 개별적으로 쓰이든 동시에 쓰이든 간에 무한정의 열과 빛을 제공해주는 에너지원이 될 거야. 물은 바로 미래의 석탄이지. 라는 구절이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신비섬이 이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남북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이제 이 몇몇 5사람이 이 열기구를 타고 이제 도망을 치다가 무인도에 표류를 한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신비의 섬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해양 모험 소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만물 박사가 한 명 끼어 있어요. 그 만물 박사 주인공 덕분에 이제 이 조난자들이 어떻게 근근히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가지고 폭탄도 만들고, 풍력발전소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필품을 만들어가지고 풍족하게 사는 그러한 이제 삶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 주인공이, 만물 박사가 바로 물이 연료로 쓰일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거는 공상과학 소설가인 줄 베른의 상상력 아닙니까? 야, 그런데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상상은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글로 쓰는 것, 어떤 나의 상상을 어떤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글로 쓰는 행위가 상당히 그 현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끌어당김의 법칙이 갑자기 연결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염원하면 그거를 소원일기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미리 받았다고 여기고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뭔가 내가 상상을 해서 그거를 글로 쓰는 행위는 뭔가 그걸 현실화가 되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을 보니까. 수소가 하나의 미래 인류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 상상력이 오늘날 15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정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 너무 놀라워서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소는 또 왜 부각이 되고 있느냐? 이 수소가 친환경적인 연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소를 원료로 쓴다는 것은 이제 사실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수소가 아주 다루기가 까다롭고 굉장히 예민하대요, 얘가.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굉장히 그 미모의 여성은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만큼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이 다루려면 상당히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수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기체 상태의 수소는 사실 압력이 굉장히 높대요. 그리고 공기와 일정 비율로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이 열이나 불꽃, 햇빛 등의 외부 자극에 의해서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체 상태의 수소를 뭐 보관하거나 운반한다? 그러려면은 이제 이 수소를 보관하는 그 소재가 굉장히 압력에 강하고 그리고 안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구성이 강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소 기체를 다루기가 어렵다면은 결국 이것을 액체, 그러니까 액화수소, 액체화 시켜가지고 또 이거 보관하거나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이 액체 상태의 수소는 이 순간적인 접촉에도 동상이 생길 수가 있을 정도로 차갑대요. 그래서 이 수소의 끓는 점이 마이너스 252.88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52.88도씨. 야, 상상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액화수소를 보관하거나 운반하려는 그러한 소재는요, 마이너스 253도를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뉴스 브리핑에서 삼성중공업이 액화수소를 저장해서 운반할 수 있는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들었다,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달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기억력이 나빠서 금방금방 까먹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중공업의 그 기사가 저는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아요. 수소 연료 탱크? 뭐 저는 그때 액화수소 연료 탱크라고? 뭐 그러면서 제가 되게 신기해하면서 그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 굉장히 낮은 저온의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소재를 또 개발을 해서 운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소는요, 일단 고압을 견디거나 폭발의 위험을 줄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극저온에서도 강한 소재로서 이 수소를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루기 어려운 이 수소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수소 사회를 앞당기는 힘은 바로 이 성능이 뛰어난 수소용 소재를 만드는 기술력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수소를 기체 상태든 액체 상태든 운반을 하고 보관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수소의 유형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지금 뭐 다양한 수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블루수소, 부생수소, 뭐 청정수소, 그린수소. 제가 그거를 오늘 깔끔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소는요, 생산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이 부생수소가 있습니다. 부생수소는 석유화학이나 제철 또는 정유와 같이 이 기존의 산업 현장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생가스에서 수소를 정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생가스, 그러니까 부산물로 이제 나오는 그 가스들에서 수소만 따로 정제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부생수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제조 원가가 절반 이하로 저렴하겠죠. 왜? 뭐 그거는 제철을 하거나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거나 정유를 할 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그 부생가스, 그러니까 이 부산물, 가스의 부산물에서 거기서 그냥 수소만 따로 그냥 정제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 제조 원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만 문제는요, 순도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생수소는 이렇게 이제 고순도의 수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에서는 좀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 대신 이제 두 번째 유형인 추출수소가 좀 많이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추출수소는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하는 그 가운데서 추출수소가 나온다고 해요. 현재 생산되는 그 수소의 90% 이상이 바로 이 추출수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추출수소, 그러니까 이 석탄, 석유 원료에서 이제 이용하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추출된 수소를 그레이 수소라고 한다고 해요. 이게 그레이 수소는 처음 들어봤네요, 저도.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제 자주 거론되는 게 이 추출수소 가운데 석탄과 갈탄이 원료인 수소는 브라운 수소, 그리고 추출수소 가운데 CCS, 이게 바로 탄소 포집 기술입니다. 그 이산화탄소를 따로 이렇게 포집을, 이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만 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장을 시키는 그 기술이 CCS 또는 CCUS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적용된 추출 수소를 바로 분류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그 수소가 바로 이 분류수소예요. 분류수소, 즉 이산화탄소를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포집해서 저장시킨 이것이야말로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지금 수소의 종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분류수소가 지금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수전해 수소가 있어요. 이거는 일명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저장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린 수소는요, 물을 전기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이 물을 전기분해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이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전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그 이산화탄소 제로는 좀 힘들고, 그린 수소를 생산할 때 필요한 그 전력을 이 풍력이나 태양광을 발전을 해서 이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소는 항상 풍력 아니면 태양광과 함께 간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런 그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얻어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그린 수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소의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아까 부생수소가 있었죠. 그리고 이 추출수소 가운데 분류수소와 브라운수소가 있었죠. 그리고 그린수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종류의 수소가 있어요. 근데 아까 추출수소는 또 그레이수소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소가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되는데 따른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 수소 생산량의 90% 이상이 그린 수소가 아닌 블루 수소나 이 브라운 수소나 부생 수소 방식으로 생산이 되고 있대요. 그렇지만 이것은 조만간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수소는 과연 어떤 산업에서 사용이 될까 하면은 기존의 그 정유나 화학이나 비료나 시멘트 산업 있죠. 이러한 그 산업 생산을 할 때도 기존에는 이제 이 석유나 석탄으로 이 발전원을 삼았는데 이거를 수소로 대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항공이나 해양, 그 철도의 연료 분야에서도 이 수소가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기차가 향후 수소차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에너지부에서는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차는 이 차의 내부 탱크에 저장한 순수한 그 수소가스를 활용해서 차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4분 이내에 그 연료를 완전히 충전을 가능하고요. 주행거리가 300마일 이상이 나온다고 해요. 야,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이제 금방 가고 수소차 시대가 올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수소 산업에 관련된 민간 투자가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 많은 지금 기업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GS 에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포스코 뭐 할 것 없이 지금 뭐 삼성 뭐 엔지니어링 뭐 할 것 없이 지금 다 수소 쪽에 지금 다 지금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명절 때쯤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또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